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4 지방자치행정론 제4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제4장은 나의 생활과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생활행정학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큰 그림으로 우리 행정학을 정의했어요. 이 민간 부분 시장이 있고 그 속에는 시장과 시민사회가 있고 이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시민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지닌 정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전체를 다스리는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중앙정부와 일정한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지방정부가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정부 영역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시장 실패 영역을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또는 정치적으로는 사회 계약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정부가 여러분들은 행정학과에 와 있으니까 정부가 나의 생활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행정학과에 왔다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정부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무원이 되든 공공기관에 가서 일을 하게 되든 그러한 관점에서 이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익을 증진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할 때 결국은 국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또 이쪽 구체적인 정부의 역할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생활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씻고 나와서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인생은 그죠?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가는 건데 그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거기에 정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또 학생들은 노트북 쓰죠. 이거는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걸 다 돌아가게 하는 힘이 전기인데 물리적으로는 이 전기는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냉장고, TV, 수돗물, 가스, 음식, 옷, 부동산 이런 것들은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집 밖으로 나와도 마찬가지. 집 밖에 나오면 도로를 만나게 되고 버스, 택시, 공기를 만나죠. 나오면 하천, 자동차, 음식점, 편의점 이런 것들은 정부하고 완전히 무관한 그냥 시장에서만 돌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도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한번 살펴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과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생각해보고 스마트폰은 어디서 생산되나요? 공장에서 생산되죠. 삼성전자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갤럭시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시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서로 삼성전자는 팔고 우리 소비자들은 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생산은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생산, 제조 관련된 산업 정책이 돌아가고 있어요. 스마트폰, 부품, 그러니까 부품 소재 산업이라고 하죠.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발전시키는 산업 정책을 중앙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 스마트폰의 부품이 달라지고 또 가격도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산업 정책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IT 산업이잖아요. IT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죠. 반면에 중앙정부의 환경부는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경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환경부 직원들은 제조업 관련해서 환경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시장에서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기도 산업정책으로서 산업통상자원 그리고 규제정책으로서 환경부가 정부 부분이 관여한다. 그럼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제 판매되는 시장에서도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단통법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과기정통부에서 중앙정부 과기정통부에서 다루는 건데 여기서 보조금 관련된 정책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 가격이 싸지기도 하고 비싸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게 되면 이 통신 요금을 쭉 나눠가지고 기기는 공짜라고 하는데 이 보조금이 들어와서 그런데 공짜는 아닌 거죠. 스프레드 시켜서 이렇게 하는 요 가운데도 관련된 정부의 기능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제 사가지고 사용할 때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 매달 요금을 내잖아요. 요금은 인가제, 인가제. 정부로부터 통신 요금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제 신고제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지만 신고제를 할지라도 결국은 과기정통부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게임 산업의 경우에는 옛날에 셧다운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이 셧다운제에 안 걸리려면 어른들 주민번호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어른들 주민번호 도용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게임도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게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과 정부가 관련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스마트폰과 관련된 활동을 해요. 청소년 스마트폰 규제하라고 하기도 하고 요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도 하고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참여연대, 국민 건강연대, 건강국민연대 이런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 하는 것들을 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은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병물, 시유에서 사 먹는 병물은 이거는 그냥 완전히 시장에서 존재하는, 거기도 물론 거기도 환경부의 규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틀어 먹는 이 수돗물 씻는데 뭐 하기도 맛있기도 하지만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돗물의 생산은 요거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대전 시민의 경우에는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라는 곳에서 이 지방 상수도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만들어내는데 대전시가 온전히 다 하느냐? 여기에도 생산 과정에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하게 돼 있어. 정수장에 민간 위탁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정수장에서 원래는 대전시는 대청댐 물을 다 먹죠. 대청댐 물은 누구 거예요? 그건 또 수자원공사 거예요. 수자원공사 위에는 누가 있어요? 환경부가 있어. 환경부가 관리하는 대청댐 물을 가지고 대전시가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트렁크, 이 관로라고 하죠. 상수도 관을 통해서 각각 집마다 보내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주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옛날엔 수도세 그랬는데 세금이 아니고 세금은 강제로 걷어가는 게 세금이고 이거는 유저 차지 사용한 만큼 걷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도 요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전시가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대전시 상수도 요금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집에 아파트에 살면 이게 함께 나오기 때문에 따로 안 나오고 아파트 고지서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집은 한 달에 수도요금 얼마 내는가? 우리 대전시는 톤당 얼마를 내는가? 그리고 이 대전 시민들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 금강 수계관리위원회에 내는 돈이 있거든요. 이 물이용 부담금은 뭔가 이런 것들도 조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상수도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지방정부가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 원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전시 같으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대청댐 물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청댐 물에 고여 있는 것이 댐에 고여 있으면 댐 용수 그걸 가지고 큰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큰 통로, 관로를 통해서 제공받는 거는 광역 상수도 이렇게 해요. 물론 여기서 물을 갖다 쓰기도 하지만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합니다. 대전시는 대청댐 물을 마시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알고 있고 수돗물은 거의 정부와 관련돼 있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먹는 샘물은 아까 스마트폰처럼 환경부의 규제 빼고는 다른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부의 규제에 맞게 물만 만들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가 만드는 이 수돗물은 병에 담아서 팔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업자들이 병물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돗물을 담아서 파는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과 관련된 정부 역할 좀 더 살펴보면 전국적인 상수도 관련된 거는 전국에 펼쳐지니까 이거는 중앙정부인 환경부가 하고 그리고 이 환경부의 구체적인 집행 기관을 공기업이라고 해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정부가 하는 활동이란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측면에서는 상수도 관련된 거는 환경부가 하지만 지방정부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전체 지방정부, 즉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도 행정안전부가 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상수도뿐만 아니라 흘러내려가는 물, 하수도 또 중요하죠. 하수도를 잘 관리해야 물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하수도도 지방정부가 기본적으로 하수도 공급을 하고 전체적인 전국적인 하수도 정책은 환경부 그리고 환경부 밑에 있는 공기업인 한국환경공단이 하수도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돗물과 관련해서도 시장과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관여하는데 관련된 시민단체 이름이 이렇습니다.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연대 이런 시민단체에서 상하수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든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든가 물값 인상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운동을 펼친다. 국가 안에 정부, 시장, 시민단체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이런 사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도로를 접하게 되는데 이 도로와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도로 관리는 우리 아이들 물어보면 고속도로 다 국토부가 하는 걸로 알고 도로공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로공사가 하고 있는 거는 뭐만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게 되고 우리가 대전시에서 맞이하게 되는 이거는 지방도라고 하는데 지방도는 또 대전시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도로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법에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고속국도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고속국도예요. 이거는 국가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를 하고 그 위에는 국토교통부 여기는 오토바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 국도 고속도로는 빨간 동그라미가 져 있죠. 그 일반 국도는 이것도 국토교통부의 국도관리청이 공무원이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기업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특별시도 광역시도가 또 있고 지방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지사, 특별자치도시사 관리하는 지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 군도, 구도 구에서 만들었으면 구도가 돼요. 이거는 그것을 만든 소유 주체에 따라서 관리 주체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정부 회계론 같은 걸 들으시다 보면은 지방정부가 가진 자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도로예요. 사회 기반 시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정부가 어려워지면 이 도로를 팔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실상 도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하여튼 도로의 종류가 국도, 지방도 또 국도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로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여기도 이제 도로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일반 도로냐, 자동차 전용 도로냐, 보행자 전용 도로냐, 보행자 우선 도로냐, 자전거 전용 도로냐, 지하 도로냐 이렇게 나누고 기능별로 볼 때는 주 간선 도로냐, 보조 간선 도로냐, 집산 도로냐, 뭐 특수 도로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런 도로에 대해서도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시장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게 됩니다. 시민사회들은 도로 건설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된 시민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시장은 구체적으로 이 관리 책임은 없지만 실제 사업하는 집행사업하는 쪽에 LG건설이 들어가기도 현대건설. 그래서 실제 사업은 누가 하게 돼요? 시공업체는 일반 건설업체, 토목업체들이 도로를 건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과 정부와 시민사회가 엮여서 돌아간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점은 정부하고 아예 관련이 없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 함부로 팔면 안 돼요. 반드시 신고하고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음식점의 종류는 식품위생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 한식, 중식 이런 거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과 슈퍼는 뭐라 그래? 휴게 음식점. 그래서 이 편의점에서는 술 팔 수가 없어요. 술 팔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마시잖아요. 그거는 파라솔 바깥에 나와서 자기가 사가지고 나와서 스스로 먹는 거지. 어? 술을 어? 주점처럼 팔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음식점이 그래도 주점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있는데 이 차이가 이 단란주점, 우리가 단란주점이 더 센 것처럼 생각하는데 단란주점은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을 내고자 한다. 여기서 한식, 중식을 낸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영업 신고만 하면 돼요. 어디 가서 시청, 군청, 구청 가서 영업 허가 신고증을 내면 돼요. 거기 담당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신고만 하면 안 되고 이거 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모든 장사를 하려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주민등록하듯이 사업자로서의 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사업자는 삼성전자와 같이 큰 회사들 있잖아요. 법인으로 법상 인간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진짜 인간이고 여기는 법인 사업자는 별도의 법인 설립 및 등기 절차를 법원에 가서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정부하고 관련이 돼 있는, 특히 사법부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 하게 되면 정부가 무슨 관련인가? 세금 내야 세금. 1년에 2번 1월달 전기 후기로 나눠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내야 되고 그다음에 1년 소득이 다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5월 중에 하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국세청과 관련인 거죠. 그다음에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처리를 해야 돼. 이거는 국세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또 고용산재는 고용노동부하고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 소방, 수질 이쪽에 대해서도 정부 규제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 하다 보면 업자들이 관련된 직원들이 보건위생 교육을 받아야 돼요. 보건 필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건강 진단 결과서까지. 왜냐면 여기서 전염병 옮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불나면 안 되니까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소방 필증 받아야 돼. 그리고 소방 교육도 받아야 돼. 그리고 물을 사용할 때는 수질 성적표까지 나와야 돼. 지하수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그 지방상수도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수질 검사까지 받아야 돼. 이와 같이 음식점 하나 하는데도 정부가 관련된 일이 많다.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거죠.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차 운전도 하고 자동차를 구매도 하고 그럴 텐데 자동차 생산과 판매 아까 스마트폰하고 비슷해요. 그래도 정부의 산업정책, 환경부의 규제정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구입하게 되면 그냥 자동차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등록을 하고 자동차 넘버를 받아야 돼요. 이거 하려면 차량 등록 사업소에 대전시 같으면은 그게 대전 저쪽 야구장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차량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거 번호판 그냥 주느냐? 아니에요. 세금 내야 돼. 구입할 때는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 대부분 차량 가격에 포함돼서 하지만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차량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하려면 취득세, 공채 매입비 이런 것들 해야 돼요. 여기 차량 등록 사업소 가서 이 차량 등록세를 내야 넘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영하는데 그냥 운영하면 안 돼요. 이것도 신차의 경우에는 한번 검사하면은 4년 쓰지만 2년마다 중고차 같으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돼. 그리고 매년 자동차세 내야 되고 거기에 부가세로 지방교육세 내야 돼. 그리고 기름 넣잖아요. 기름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도 부가가치세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값의 50에서 60%는 세금이에요. 이게 다 정부가 관련돼 있는 것이죠. 정부가 없으면 기름값 반값이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보험 들어야 돼요. 보험에는 대인보험, 대물보험.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한 건 대인보험이라고 하고 물건이 상한 거는 대물보험이라고. 그래서 남의 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보험을 들어야 되고 자기 차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차를 넣느냐 안 넣느냐 타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됩니다. 이 자동차와 관련된 시민 활동도 펼쳐집니다.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자동차 시민연합,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 이런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역할 어떻게 하면 거기서 공익을 더 높일 것인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동산까지 한번 봐볼게요. 부동산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부동산에 관심이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부동산 매매도 해야 되고 저는 아직까지 부동산 매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직까지 집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 마누라한테 매일 혼나지 아직까지 집을 못 샀다고. 함께 가족이 뭐 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돌아가지만 시장에서 매매가 되지만 실제 정부의 관여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런 용어들이 있고 그다음에 LTV, DTI는 LTV라고 하는 거는 집을 살 때 우리는 다 빚을 내서 사잖아요.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 인정 비율을 LTV라고 그래요. 그리고 DTI, Debt to Income, 소득 총 연봉 대비 대출 가능.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은행의 대출 규제를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한번 매매하려면. 그래서 아파트 청약하려면 청약 통장을 또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동산과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두는 그때그때마다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달라져요. 이거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요거 관련된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 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관련된 유튜브가 엄청 많습니다. 돈 번다고 하면은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일확천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성공한 정부가 없어요. 사실은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한 10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측면이 부동산에서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동산 매매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면 정부의 관여가 굉장히 작용을 한다. 특히 대출 관련된 거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산다고 그랬을 때 이것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아까 자동차는 등록을 하잖아요. 부동산은 법원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게 등기 문서를 집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부분 법무사 등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데 요거 법원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 행정적인 거는 행정사, 법 관련된 거는 법무사 이렇게 관련된 일을 대행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년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건 국세인데 그것도 내야 됩니다.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이익이 난 거에 몇 프로를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느냐. 6%에서 50%까지 중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관련된 거는 국토계획, 도시계획, 요거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도 있고 지방정부가 하는 것도 있고 요거 대행하는 그러니까 토지공사, 주택토지공사가
국가공기업으로서는 국토부 밑에서 이걸 하는 것이고, 지방정부마다 대전도시공사, 여기도 다 아파트 짓고 하는 일들을 지방정부가 또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장에서 살펴본 거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볼 때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꼭 행정학도로서 살펴보시고, 그중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정부의 역할은 공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공익 차원에서 뭔가 잘못되었으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행정학도의 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함께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4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나머지 내용은 실제 수업 시간에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